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벌써 2026년도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이 다가왔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2월이 돼서도 참으로 PC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모리, SSD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도 급등을 했고 메인보드도 소폭 오른 제품들도 있고요. CPU들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달, 지지난달, 뭐 11월, 10월 이렇게 갔을 때 너무 금액이 많이 올라서 거의 뭐 전반적인 이 구성 자체를 다 리셋을 해야 할 정도의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이 되었다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메모리 가격은 저점 대비 거의 한 8배? 7배 가량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SD도 지금 거의 한 3배, 4배 정도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지금 제품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DDR4로 가건 DDR5로 가건 PCIe 3.0, 4.0, 5.0 SSD 어느 걸 구성을 한다고 하셔도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전반적인 부품 설명을 포함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도 마지막에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견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라이젠 사무용 견적입니다. 지난달과 다르게 이번에 5500GT가 다시 재입고가 되면서 5500GT로 한번 변경을 해보았는데 금액대는 그래도 그나마 50만원대 정도로 구성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구성이 살짝 아쉬운 게 메모리는 두 장인데 SSD가 250기가입니다. 네, 250기가고 또한 디램리스 제품이라서 용량도 좀 적고 솔직히 좀 내구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뭐 같은 디램리스지만 한 500기가 정도로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512기가짜리 제품으로 변경을 하면은 66,000원 정도 구성이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라이젠이 더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시리라 믿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다음에 보여드릴 인텔 견적을 보시면은 가격대가 심하게 많이 뜁니다. 그래서 사무용 기준으로 솔직히 좀 제대로 된 거를 구성을 하시려면 이제 한 60만원대 넉넉 잡아서나 70만원대까지 구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 자체가 63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똑같이 AMD 구성과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텔은 메모리가 8기가 한 장, SSD는 동일하게 250기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사무 환경을 위해서는 8기가 한 장을 더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 SSD 역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메모리 가격이 워낙에 올랐다 보니까 8기가 한 장을 더 추가를 하시면은 12만 5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추가가 된다는 점. SSD 역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66,000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인텔로 구성을 하게 되면 80만원이 넘어가게 되죠. 이 말은 사무용에서는 지금 진짜 내가 인텔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게 아닌 이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텔을 구성할 메리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금액이 너무너무 매우 비싼 상황입니다. 다음은 12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라이젠 5600 기반인 건 동일하고 그래픽카드도 6600 기반입니다. 솔직히 지난달은 AMD가 품절이어서 제가 좀 못 넣었는데 솔직히 지금 인텔보다는 AMD가 이 가격대 CPU 성능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다음에 보여드릴 FHD 견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견적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메인보드도 한 3, 4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래픽카드도 한 5, 6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0만원만 더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래픽카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이제 100만원대 미만 견적은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메모리도 뭐 삼성이나 마이크론 빼고 좀 수율이 떨어지고 내구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으로 구성을 하면은 가능은 하긴 합니다. SSD도 한 500기가로 제품을 내려서 구성을 하면은 100만원 전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500기가 기준으로 디램이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가격이 나온다라는 점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뭐 롤이나 간단한 롤체 뭐 발로란트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그런 성능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최대한 가성비로 저가형
게이밍 PC를 구성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RTX 5050 그리고 RX 9060 이렇게 9060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 두 그래픽카드의 기본 게임 성능 차이가 10% 이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은 엔비디아 특화 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엔비디아가 최적화가 좀 더 좋은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임들에서도 9060이 5050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말인즉슨 5050은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나요? 영상 편집해야 될 때? 아니면 뭐 쿠다 가속을 활용한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 가격대에서 굳이 5050을 살 이유는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5050, 9060 모두 다 PCI 5.0을 활용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CPU가 7000번대로 올라가게 되고 메인보드도 B650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게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CPU에서 한 5, 6만 원 메인보드에서 마찬가지로 한 5, 6만원 더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메모리 역시 DDR5 8기가 두 장으로 가게 되면은 근 4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금액이 자체가 한 3, 40만원이 더 뛰어서 뭐 거의 150만원 언더에서는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이젠 5600 AM4 구성으로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B550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로 한번 해보았어요. 원래는 다른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은 최대한 가성비로 해야지 뭐 메모리나 SSD 가격이 오른 만큼 좀 가격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최대한 저렴한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도 PCI 4.0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뭐 그래픽카드 성능이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60만원에서 18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일단 그래도 그래픽카드 성능 자체가 좀 있다 보니까 다시 PCI 5.0 기반인 라이젠 7000번대 라파엘 제품으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모리를 일단 한 장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DDR5 같은 경우에 4장을 모두 장착을 하게 되면 성능 하락, 그러니까 즉 대역폭 문제로 인해서 메모리 성능이 하락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장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16기가 두 장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거의 근 80만원 돈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16기가 한 장으로 구성을 하시되 차후에 한 장을 더 구성을 해서 32기가 세팅을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8기가 두 장으로 해서 16기가 두 장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할 겁니다. 솔직히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DDR5 8기가가 중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제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장을 사용했을 때는 솔직히 성능적인 부분도 하락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8기가 두 장을 사서 뭐 8기가 4장으로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8기가 단일 한 장으로 구성을 하시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16기가 단일 한 장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5060 그리고 9060 XT 기반입니다. 여기는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5060으로 그게 아닌 이상은 9060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9060 XT가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거의 지금 아직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보니까 1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완전히 똑같은 구성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견적, 이 가격대에서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엔비디아보다는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성수기는 아마 쭉 그럴 것 같은데 라데온의 가성비가 월등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SD는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키오시아 제품으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PCI 4.0 아니 3.0 기반이기는 한데 그래도 게임에서는 3.0부터 5.0까지 거의 성능 체감이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최대한 10만원 정도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0에서 23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뭐 일단 그래픽카드 자체 성능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단 32기가 16기가 두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최대한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올로와이 튜닝 램으로 한번 구성을 해본 부분이고 일반 16기가 5600의 메모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는 9500F로 구성을 했는데 7500F나 7400F로 낮춰서 구성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9500을 구성을 한 이유는 뭐 로아, 배틀그라운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CPU 성능이 좋은 9000번대가 최저 프레임 방어죠. 잘렉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덜 체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은 더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트리플 A 게임에서는 VRAM 용량이 16기가인 9060 SD 16기가가 월등히 더 좋습니다. 가격 차이는 한 5만원 나서 130만원대 120만원대로 나눠지지만은 9060 Ti 8기가를 했을 때 뭐 몬스터 헌터나 앞으로 나올 트리플 A 게임들 중에서 VRAM 사용량이 높은 게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뭐 DLSS, FSR, 그리고 FG, MFG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게임들은 더더욱 VRAM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걸 사서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만 할 거예요. 아니면 오버워치 에픽 옵션으로 초고 주사율만 커버를 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겠지만은 그 이외의 게임도 저는 즐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060 XT 16기가로 한다고 해서 뭐 에픽 옵션 초고 주사율 커버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커버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게임을 좀 더 즐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나올 게임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라데온 구성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060 Ti 그리고 9060 XT 여기까지는 게임 구동을 했을 때 PC 전체 전력 소모량이 300W 정도 나옵니다. 파워의 권장 로드율 자체가 50% 전후만 커버가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600W 파워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0에서 27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솔직히 5070을 추천해드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견적 가격 차이는 10만원 후반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은 5070 가격이 지금 9070 XT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9070을 제가 지금 여기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 넣어드린 것 뿐이지 실질적인 성능은 9070이 더 좋고 9070 XT는 아예 체급 자체가 다른 그래픽카드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5070을 구성할 메리트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에스턴 제품이 좀 가져온 지가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게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실제 메이저 제품들 있죠. 뭐 조텍, 갤럭시, EM텍, MSI, 기가바이트, 뭐 에이수스 이런 제조사들은 이미 120만원, 130만원대까지 금액이 오른 상황입니다. 뭐 거의 9070 XT가 지금 100만원대 제품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금액 차이가 20만원, 3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하물며 9070은 아직까지도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 파워 전력 소비량 자체도 거의 근 400W 이상을 먹는 그래픽카드와 300W 정도를 먹는 그래픽카드로 나눠지다 보니까 전력 소비량 그리고 파워 선택지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0만원에서 37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뭐 가격 차이가 70만원 이상 벌어지죠. 여기는 솔직히 5070 Ti를 뭐 따로 구매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저렴한 5070 Ti도 지금 150만원이 넘어갔고요. 어지간히 쓸만한 제품들은 160에서 170만원대까지 지금 가격이 급 상승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달 5070 Ti 마지막일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가격이 130만원대나 120만원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는 5070이 되겠습니다. 5070 Ti가 아니라. 그래서 거의 70만원 돈? 50만원 돈 가까이 뻥튀기가 된 상황이에요.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9070 XT는 이제 10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70만원대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파워, 똑같은 뭐 케이스, 똑같은 구성을 했을 때 정말 그래픽카드, 순수한 그래픽카드의 성능 차이만 그리고 가격 차이만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배틀그라운드랑 오버워치 그리고 FSP 게임 중에서 뭐 발로란트 뭐 이런 게임들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무조건 라데온입니다. 이미 가성비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요. 제가 알기로 한 10% 미만의 성능 차이? 많이 나야 5% 정도 날 텐데 5%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70만원을 투자를 한다라면 하면은 1%당 12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성비가 좋지 않은 그런 성능 가격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그래픽카드에서는 퍼센테이지에당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은 가성비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뭐 12만원 차이가 나면은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가성비를 논하고 따지고의 그런 영역을 저는 벗어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3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뭐 이 이상 올라가면 이미 금액이 무의미합니다. 5080도 가격이 다 올라서 저가형이 거의 200만원을 넘어선 상태고 어지간히 쓸만한 제품들 살려면 220에서 240 정도는 투자를 해 주셔야 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PC 본체가 제가 5080을 최대한 저렴하게 세팅했을 때 메모리나 이런 것도 다 저렴했을 때가 300만원대 초반, 300만원대 중반이었거든요. 정확하게 100만원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100만원이 올랐다. 메모리가 거의 2배,
SSD도 2배 이렇게 올랐다 보니까 금액이 매우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진짜 SSD 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350만 원대, 36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칩셋 부족도 칩셋 부족이지만은 메모리 SSD 가격 오른 것도 있고, 아마 5080 이상급부터는 거의 자기 만족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내가 QHD 게이밍을 진짜 풀옵션에서 고주사율 커버할 거예요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제는 5080 이상 때는 거의 커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0만원 플러스 알파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왜 플러스 알파냐? 네, 5090 품절 났습니다. 그리고 5090 가격이 거의 근 600만원 후반, 700만원, 뭐 아스트랄, 호프 이런 최상위급은 거의 900만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말인즉슨 이제 5090은 진짜 일반 소비자들이 맘먹고 구매하기에도 금액이 너무나도 비싼 그런 가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700만원 정도만 해도 이미 1000만원이거든요. 파워나 뭐 메인보드, SSD 메모리 뭐 이런 데서 최대한 가성비를 구성을 한다라고 해도 금액이 너무나도 많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면요 어지간한 잘 굴러가는 자동차 중고차 가격 하나잖아요. 경차 가격 한 대 수준의 PC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4K 게이밍을 완벽하게 커버하겠다, 나는 집에서 서버나 AI 작업도 해야 된다, 그런 용도가 아닌 이상은 5090 견적은 거의 이제 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5090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미 700만원 돈입니다. 700만원이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5080 견적을 그냥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픽카드 하나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다음 달부터는 5090 견적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안 보여드리게 될 것 같고, 메모리는 32기가 두 장이 100만원이 넘었다라는 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쇼크이기는 합니다. 뭐 이 정도 금액까지 오를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기는 했지만은 32기가가 100만원, 2테라 SSD가 50만원 이런 가격대를 보면은 다른 부품에서 최대한 가성비로 낮춘다고 해도 기본 골자 구성이 거의 300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구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작업용 PC 추천 견적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360만원대 265K 그리고 5060ti 견적으로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메인보드는 비보드이지만은 그래도 메모리 자체가 32기가 두 장 구성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용가치, 활용성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SD 역시 2테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 SSD가 제가 알기로 파이슨 컨트롤러를 사용했고, 이 파이슨 컨트롤러가 다른 제조사에서 SSD 사망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좀 아쉬운 포인트이기는 한데, 변경 가능한 SSD가 WD 2테라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 29,000원을 투자를 하시면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미 에펙, 프리미어 프로 이런 쪽은 그래픽 카드가 좀 더 우선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가격이 저렴한 9700X 견적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싱글 기반의 뭐 모델링 작업, 이것도 역시 GPU의 VRAM 용량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모델링에서 렌더링으로 넘어가는 3D 작업에 있어서는 그래픽카드 렌더링 성능이 CPU보다도 월등히 더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최상위 CPU와 최하급 그래픽카드의 렌더링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즉 CPU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픽카드의 작업 성능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CPU만 활용하는 작업 프로그램들도 거진 다 이제 GPU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고, 시네벤치마저도 2025 버전인가요? 여기서부터는 GPU 100% 렌더링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CPU는 거의 활용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다음에 보여드릴 라데온 쪽 견적을 좀 더 보여드릴 AMD 라이젠 견적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라이젠 견적도 아까 보여드렸던 인텔 견적과 똑같습니다. 뭐 수냉 쿨러 들어가져 있고 SSD가 좀 아쉽다라는 점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팩트로 꼽아드리면은 9700X는 수냉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3, 4만 원대 저가형 공랭 대장급 제품들만 사용해도 발열 제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가격은 더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Z보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B보드로 했을 때에는 뭐 전력 제한이나 이런 거를 좀 낮추기가 어려워서 발열 자체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순행 쿨러를 좋은 걸 써야 된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견적을 제대로 맞추면 40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근데 AMD는 실질적으로 진짜 이 가격대에서 오히려 더 내려갈 부분이 많은 거지 올려야 될 부분은 적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액 차이가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벌어지겠죠. 그래픽 카드를 5070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렌더링, 인코딩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픽 카드가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작업을 하실 때에도 이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인텔보다는 AMD 쪽으로 좀 더 가성비를 잡아서 그래픽 카드를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380만 원대 감성 견적입니다. 감성 및 작업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견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 견적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서 미니미니하게 짤 수 있다라고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5060 Ti 16기가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5060 Ti 일반 가격이 지금 70만 원대 정도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게 V램, D램 가격이 올랐잖아요. 지금 일반 메모리 가격이 이게 오르면서 D램, GDDR 메모리라고 하는 그래픽카드 메모리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60 Ti 16기가 같이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의 그래픽카드 V램을 보여주는 그래픽카드는 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100만 원이에요. 5060 Ti.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트리, 미들레인지급 제품들이 이미 100만 원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그냥 아예 다른 부분에서 낮춰서 5070을 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냥 그래픽카드를 더 낮추고 CPU 쪽으로 더 투자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을 정도의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 이 컴팩트한 감성에서는 케이스는 좀 변경을 했습니다. 감디아스 아테나 M4M이라는 제품인데 이 M4M이라는 제품이 미니 타워이긴 하지만은 빅첩이라고 하는 조금 큰 사이즈이긴 합니다. MATX까지 활용이 가능하고 일반 ATX 파워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ATX 파워는 140mm까지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컴팩트하고 블랙한 감성이 장점인 제품입니다. 물론 우드 제품으로 구성을 하면은 좀 더 이제 우디한 감성이나 RGB도 이렇게 첨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쁘기는 한데 이 케이스 자체에 기본 RGB 허브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지금 구성하는 순행 쿨러와도 괜찮은 이 퍼포먼스 그리고 이 감성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블랙 매트한 감성에 약간의 RGB를 더해서 조금 더 이쁘게 꾸밀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메리트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순행 쿨러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3열 제품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제가 이 순행 쿨러를 활용해서 지금 9900X3D까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충분히 작업 그리고 게임 성능까지 9900X3D를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블랙 매트한 감성이다. OLED를 활용해서 OLED 패널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쁜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모든 것이 장점이 되는 견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월간 견적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전에 한 2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했던 견적이 지금 한 300만 원, 뭐 2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했던 게 거의 뭐 350에서 뭐 40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금액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 AI 수요가 끝나야 될 겁니다. 이 AI 수요가 끝나야지 앞으로 뭐 다시 랜드죠. D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뭐 소비자용 DDR4, DDR5 메모리를 만들겠다. 혹은 SSD 일반 리테일 시장에 들어가는 SSD를 만들겠다. 아니면 일반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GDDR 메모리를 만들겠다. 증산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 모든 메모리 제조사들은 HBM을 만드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HBM을 더 만들고 이 HBM에 대한 성능이죠. 성능이나 뭐 이렇게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한 그런 거를 더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 지금 있는 이것을 뭐 공정을 바꾸거나
다시 D램으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아니면 방법은 하나 있긴 합니다.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DDR 메모리를 HBM으로 바꾸면 되기는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좀 어렵겠죠. 저는 이런 하드웨어 쪽은 알지만은 이거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죠. 만약에 일반 PC에 들어가는 게 DDR 메모리가 아니라 HBM이다라고 하면은 뭐 얘기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텐데, 글쎄요, 이번 성수기는 거의 채굴붐 혹은 코로나 때 그런 느낌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이제 이 금액이 맞지 않는다, 좀 많이 어렵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어찌 보면은 고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난 꼭 PC를 구매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이 내일보다 저렴할 수 있고 이번 주가 다음 주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비오트였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곧 설날이니까요. 떡국 많이 드시고 올해 남은 겨울 기간 감기 없이 그리고 큰 잔병 치레 없이 조심히 지나가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